네, 이제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리스크와 리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여러분들 교재의 챕터 5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챕터 5를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스크가 뭔지, 그리고 리턴이 뭔지, 뭐 한국말로 하면 리턴은 수익률입니다. 리스크는 한국말에서 자체로 위험인데, 뭐 리스크도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져 있죠. 그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금융시장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노동소득을 하면, 일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직장에 취직하면 매월 월급 받죠. 그래서 그 돈, 월급 받은 돈을 가지고 이제 소비도 하고 남는 돈으로 저축을 하는데, 저축을 금융시장에 가서 이제 하는데, 아주 손쉽게 하는 저축이 뭐 은행에다가 그냥 뭐 예금하는 방법도 있고, 정기 예금하는 방법도 있고,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주식 투자가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아주 광범위하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한 그게 뭡니까? 은행에 예금을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나중에 되면 대가가 있죠. 내가 은행에 100만 원 오늘 예금하면 나중에 100만 원 이상의 걸 받죠. 그럴 때 그 대가를 바로 수익이라고 부릅니다. 리턴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대가의 몇 퍼센트냐? 수익률이. 그러면 이제 수익률이겠죠. 레이트 오브 리턴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첫 주에 배웠던 확률 이론이 있죠. 그게 보시면 그 리턴 자체가 이제 이게 뭐냐 그러면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행에 예금하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받은지 알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뭐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 하면 그 명목 리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이게 리턴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1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 있죠. 이게 랜덤 베리어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랜덤 베리어블을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잘 이제 계속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리턴에 대해서 하나 배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리턴이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리턴이 네거티브도 될 수가 있으니까,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내가 지금 연락에 일해서 월급 받아서 아껴서 좀 적게 먹고 100만 원 은행에 주식시장에 투자했는데, 실제로 내가 저기 뭐 1년 뒤에 내가 받았던 돈이 1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50만 원이다. 이거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그것을 보통 이제 리스크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만 원인데 100만 원보다 훨씬 더 적은 돈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 그 위험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그게 뭔지, 랜덤 베리어블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스크를 어떻게 측정하고 리턴을 어떻게 측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의 비헤비가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물론 특정 시장을 특정하지 않고, 뭐 주식 시장 아니면 뭐 채권 시장 이런 걸 특정하지 않고 일반적인 리턴과 리스크의 개념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예정입니다. 잘 이제 하나씩 해보도록 하죠. 먼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배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로는 이자율에 대해서 저희가 좀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결정되는 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이자율이라는 거는 뭐 나중에 이제 꼭 배우겠지만 명목 이자율이 있고 실질 이자율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이자율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가격입니다. 뭐냐 그러면 자금 시장에서 돈 빌려주고 빌리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가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익률, 레이트 오브 리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수익률이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난 시간에 저희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계산할 때 그죠? 이게 기간에 따라서 똑같은 액수라고 해도, 조금 전에 질문에서 했지만 똑같은 100만 원이라고 해도 기간이 여러분들 1년 뒤에 받는 거하고 아니면 1년 그러니까 1년 후에 있는 돈을 받는 거하고 2년 뒤에 있는 돈을 받는 거하고 똑같은 돈이라도 다 달라 그랬죠. 그죠? 그런 것도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배웠던 레이트 오브 리턴에 대해, 그러니까 다른 기간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익률이 뭔지를 살펴보고, 디퍼런트 홀딩 피리어드에 대해서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리스크에 대해서 살펴보고, 당연히 리스크가 있으면, 위험이 있으면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려고 그러겠죠. 그럼 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돈을 줘야 될 거냐, 그게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그럼 이런 리턴과 수익률과 리스크를, 그러니까 이제 이거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고 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추정할 거냐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건데, 이 추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시간을 들이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건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저희가 한번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이러려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계량 경제학 수업에 대한 지식이 다 있어야 됩니다. 통계학 수의 그 지식이 다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지 뭐 상황을 보고 제가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하는 걸 해볼 수도 있고 뭐 안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좀 저희가 좀 두고 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뭐 관련해서 뭐 디스트리뷰션에 대한 가정이 있는데, 뭐 이게 디스트리뷰션이 여러분들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뭔지 들어봤죠? 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이거 다 들어봤는데, 이런 디스트리뷰션 이름이 붙어 있는 거는 그 디스트리뷰션의 쉐입을 결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쉐입을 이미 그 이름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은 서로 시메트릭하고 양쪽이 대칭적이고,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이 대칭적이고, 그다음에 벨 쉐입이 뭐 종 모양으로 이렇게 제가 그림을 그려서 보여드리면 그 노멀 디스트리뷰션이거지. 이런 거잖아요. 제대로 뭐 이런 식의 형태를 나타내는 게 노멀 디스트리뷰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보여주는 게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인데, 뭐 안에 이름이 붙어 있는 거죠. 앞에 노멀 디스트리뷰션 아니면 뭐 카이스퀘어 디스트리뷰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이 부분들은 제가 일단 이번 학기에는 요 뒷부분 내용들은 제가 좀 생략하고, 주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가능하면 네 번째까지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자율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 이자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명목 이자율과 nominal interest rate, 그러니까 실질 이자율, real interest rate이 있는데, 요 노테이션이 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이자율에서는 i를 썼는데, 그지? 여기서 노테이션이 조금 약간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책이 서로 좀 다르고, 그래서 제가 이것도 고치려고 했는데, 고치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교재에는 이런 노테이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이제 혼돈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여기서는 요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여기서 요 i라는 게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있었던 노트에는 이 i가 이자율, 그냥 특별한 이름 없이 이자율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인플레이션 레이트라고 이름을 새로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노테이션은 이렇게 요 상황에서는 요 이름을 쓴다는 것만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여기는 왜 갑자기 그러니까 i가 제가 이제 이름을 그때 이름을 붙이는 것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니까 너무 이제 여기에는 얽매이지 마시고, 이게 여러분들 만약에 헷갈리면 이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이야기하시면 이게 지금 요거 그대로 요게 지금 일단 노테이션이니까 좀 요 부분을 제가 다시 써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저 RR이라는 거는 저 로테이션 제가 나중에 이제 써드릴 건데, 실질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 빼기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 레이트입니다. 이렇게 이제 쓰는 건데, 그렇게 아까 저기에 좀 실질 이자율에 대한 노테이션이 RR이라고 되어 있고, 이 책에서는 명목 이자율에 대한 노테이션이 RN으로 되어 있고, 물가 상승이라는 노테이션이 I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으니까. 일단 저게 의미는 나중에 제가 곧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명목 이자율이 노테이션에 대한 주의를 일단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이게 이제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제가 이 관련 내용을 다른 책에서 가져와서 좀 그런 혼란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책이 이제 두 개라서. 어쨌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요 책들을 지금 제가 원래 말씀드렸던 교재에서부터 내용들을 가져올 거니까 이 교재에 있는 노테이션 그대로 따라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노테이션을 안 고쳤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명목 이자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목 이자율은 제가 이제 일단 말씀드린 이자율이 뭐냐 그러면, 이자율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주는 사람 사이의 가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한테 100만 원만 빌려줘. 내가 1년 뒤에 갚아줄게. 그래, 알았어. 100만 원
빌려줄게. 1년 뒤에 갚아. 이자는 얼마 줄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때 이자라는 거는 돈 빌리는 가격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자율이 이자율 10%로 해줄게.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줬는데 1년 뒤에 10% 이자율로 하면은 얼마 갚아야 됩니까? 110만 원 갚아야 되겠죠. 그때의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이자율의 개념이 방금 말씀드렸던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것에 대한 어떤 가격이 이자율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데